돋쌤과 함께하는 보석감정사 뽀개기 34강 귀금속 다시 첫 번째 금, 은, 백금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교재는 이번에는 귀금속 재료와 귀금속 가공 이 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에 대한 문제, 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2K라고 각인된 금속 반지 속 금속이 금이 아닌 금속은 얼마나 들어있는가? 18K 이상의 고품위 금 합금을 시금석법으로 감별할 때 사용하는 시약은 18K 합금 성분에 연한 녹황색이 나타나는 금, 은, 동의 합금 비율은 은과 백금 쪽에서는 은수저의 변색을 일으키는 음식물, 그 다음에 정은의 함량비, 백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장 높은 온도에서 녹는 귀금속은.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금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란한 금색 광택을 지니며 색상이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비중이 커서 다른 금속과 구별이 쉽다. 세 번째, 전연성이 풍부해서 가공성이 우수하다. 네 번째, 유동성이 있어 주조하기 쉽다. 다섯 번째, 보통 단독 화학 약품에는 용해되지 않으며 왕수에 침식된다. 여섯 번째, 다른 금속과 합금을 만들기 쉽고 전기 도금이 가능하다. 일곱 번째, 산출량이 적어 귀금속이라 하며 화폐 가치의 척도가 된다. 합금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에 보면은 24K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몇 K인지 쭉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K 속에 함유된 순금의 함유량이 얼마인지 알려면 20K는 24분의 20 곱하기 100 하면 83.3%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20K에 포함된 순금의 함량이 83.3%이고 나머지 16.7%가 할금, 타금속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22K는 순금이 91.7%, 타금속은 8.3%, 20K는 이렇게, 또 18K는 75%, 25%, 그 다음에 14K는 58.5%, 41.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금석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18K로 추정되는 금의 시금석 방법을 설명하면 감정하고자 하는 금을 시금석에 문지르고 이게 시금석이고요. 18K의 표준 시금봉을 이 중에서 이제 18K라고 써 있는 게 있겠죠. 그 밑에 동일한 두께로 긋고 양쪽 모두에 그어진 자국의 색조를 비교해서 거의 같은 색조이면 산과 반응시켜 변화를 관찰합니다. 알고 싶은 금속으로 여기 그어놓고 예를 들어 여기 18K를 같이 이렇게 그어놓고 그 두 개의 그어진 자국 위에 왕수 18K 이상은 왕수를 사용하고 18K 이하는 질산 용액을 사용해서 한두 방울 떨어뜨린 후 두 그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 반응을 비교합니다. 시금봉의 자국이 실험할 금의 자국보다 빠르게 반응하면 시금석을 닦아낸 후 말리고 보다 순도가 비슷한 시금봉으로 다시 실험을 계속하여 두 금의 반응 속도가 비슷할 때 그 금의 품위는 규명이 됩니다. 합금 성분에 따른 색상도 이렇게 다른데요. 18K 합금 성분에 따른 색상 보면 금과 은과 구리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이 달라지는데요. 금은 75%, 18K니까 그리고 은이 25%면 녹황색, 은이 21%, 구리가 4%면 연한 녹황색, 은이 17%, 구리가 8%면 황색, 은이 13%, 구리 12%면 황색, 은이 8%, 구리가 17%면 짙은 황색, 은이 4%, 구리가 21%면 은한 황색, 은이 없고 구리가 25%면 적색이 나타납니다. 정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은은 장신구 재료로는 너무 무르기 때문에 합금하여 단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것이 정은 92.5%, 화이트니스, 즉 은이 92.5%, 구리가 7.5%,
이렇게 합금한 것을 정은이라고 하고 스터링 실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순은의 경우는 대기 중에 방치하며 하던가 또는 가열해도 녹이 생기지 않으나 유황과 유화수소에 반응하여 유화은을 만들어 검게 변합니다. 온천 같은 데도 보면 황 성분이 많기 때문에 유황분이 많아서 색이 검게 변합니다. 백금은 회백색의 아름다운 귀금속인 백금의 항명은 플래티늄으로 면심, 입방, 격자의 구조를 하고 있고 비중과 용융점, 비등점 등이 이렇게 있고요. 고융점의 귀금속으로 용해될 때 산소 불꽃을 써야 하는 등 금은보다 가공성이 비교적 어려운 금속입니다. 특히 백금은 공기 중에서 가열할 때 산화되는 것보다 센 불꽃으로 인해 증발되는 수가 있으나 그 대신 가공성이 좋아집니다. 다른 백금족은 가열할 때 엷은 산화막을 만들고 그 이상 고온 가열하면 산화물이 증발하면서 약간의 중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발 후에는 다시 아름다운 금속면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귀금속의 특성을 보시면 은과 금, 백금, 팔라듐 여기 백금족 5가지 팔라듐, 로듐, 이리듐, 로스듐, 루테듐 이렇게 해서 이 8가지는 원소 기호와 비중, 용융점까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색 광택을 지니며 색상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색상이 변하지 않는다. 22K로 각인된 금반지 속에 금이 아닌 금속은 얼마나 들어있는가? 8.3%. 18K 이상의 고품위 금 합금을 시금석법으로 감별할 때 사용하는 시약으로 적합한 것은 왕수. 18K의 합금 성분의 연한 녹황색이 나타나는 금은동의 황금 비율은 금 75%, 은 21%, 동 4%. 은수저의 즉각적인 변색을 일으키는 음식물은 황이 들어있는 계란 노른자. 정은의 함량비로 오른 것은 92.5% 대 7.5%. 백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량의 이리듐을 가하면 전성은 현저하게 증가하나 경도는 떨어진다.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고요. 다음 중 가장 높은 온도에서 녹는 귀금속은 여기 보시면 금, 은, 백금, 팔라듐 중에서 백금이 가장 높죠. 용융점이 녹는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백금입니다. 이상으로 34강 귀금속 첫 번째 금, 은, 백금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